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 월세 난민 만들기 전략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두 가지 미스테리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월세 난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미스테리가 존재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종부세 오늘 고지서가 일제 발송되었습니다.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가구당 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채 가지고 있을 때는 중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은 중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몇 명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부세는 기준이 공시가 11억 이상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별과세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복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부세 자체는 이거는 저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부세에서 해당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들. 첫 번째, 11억 이상, 공시가 11억 이상일 때 종부세가 고지서가 나오고, 그리고 고지서를 받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종부세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세대별 과세가 아니고 인별과세에 대해서, 그래서 다주택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중과가 되지, 각 가정에 따라서 세대별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고 중과가 되지 않고 합산이 될 뿐이다. 그리고 종부세는 세 번째 성격, 네, 이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중복세금이다. 중과 이전에 있던 그 재산세가 있죠. 1년에 두 번 내는 6월달, 9월달에 내는 재산세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적 소지를 가지고 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네. 10년 만에 열대 빈 종부세 말이 되나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민심들이. 네, 그래서 뭐 적게는 뭐 3, 4배, 그리고 1년 만입니다. 뭐 8배, 10배까지 올라갔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종부세 대상인 사람들. 그런데 지금 청에서는 종부세 불안 심리는 언론 야당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민 98%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스테리 1번의 미스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스테리입니까? 청와대가 지금 인정을 했어요. 청이.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국민의 98% 해당되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이 부가세금이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국민의 98%가 해당이 안 되는 세금을 왜 만듭니까? 왜 만들어요, 이거? 왜가 나오죠, 왜? 국민의 98%가 해당되지 않는 세금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98%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심리 가질 필요 없어. 그렇다면 국민의 98%만 해당되는 세금을, 이거는 실효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세금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민의 2%도 안 되는 세금을 걷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에 대한 실효성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스테리를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급등, 그리고 대출 규제 이중고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지금 월세 난민이에요. 무주택자만이 지금 월세 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 안 받습니까? 최근 5년 동안 고지서 4년 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재산세가. 그리고 양도세가 아니고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종부세는 누구한테 지금 월세를 내고 있습니까? 종부세. 마찬가지죠. 종부세. 그 다음에 재산세. 유주택자들이죠. 유주택자들이 내는 세금이 재산세, 종부세, 이게 보유세죠. 이거 국가에 월세를 낸 거예요. 국가에.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네, 임대를 하죠. 임차를 하죠, 임차.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한테 세금을 내나요? 이 집주인한테 세금을 내잖아요.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것과 월세를 내는 것의 주체는 다르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일단 월세 난민이에요,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98%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이제 2%만 내는 세금을 왜 걷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 거래 사상 최다 거래가 됐는데 전세값 뛰자 월세로 밀려나게 돼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두 번째 이제 미스테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가 뭡니까? 네.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미스테리가 생긴다. 왜 월세 지금 보시면은 무주택자들의 월세 난민들이 이렇게 많아졌냐는 문제입니다. 월세 난민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대표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내는 경우가 많죠. 종부세를 많이 올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뭐죠? 네, 임대차법이죠. 임대차법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희들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보니까 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피자라고 해요. 피자 학생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피자를 공급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피자 공장이 있어요. 피자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줍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피자를 만드는 피자 공장에서 갑자기 치즈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치즈값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피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가가 올라가죠. 이 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품 가격이 올리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제품 가격.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 치즈값이 올랐으니까 원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원가 관리를 할 때. 예,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원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제품값도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 학생들이 돈을 더 줘야 돼. 이 피자를 먹으려면은 돈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가 있을 거예요. 세입자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네, 집을 렌트를 해야 되죠. 집을 빌려야 되죠. 네, 이거를 렌트를 해야 됩니다. 예, 렌트. 빌려야 되는 집이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집을 누가 빌려주냐는 겁니다. 누가 빌려주죠. 똑같이. 이거는 다주택자가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 네, 맞죠? 1주택자가 집을 빌려줍니까? 다주택자가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이 올랐다고 합니다. 세금이 올랐대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에게는 원가가 오른 거와 마찬가지죠. 원가가 당연히 오른 겁니다. 치즈값이 올라가지고 피자 가격이 오른 것처럼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이 지금 렌트를 해주는 이 월세를 받는 아파트, 여기에 세금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월세를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이것도 만약 제품 가격이 똑같은 겁니다. 집에 대한 제품 가격이 당연히 월세가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장에서 피자 만드는 사람이 손해봐가면서 피자를 생산하겠습니까? 안 하지. 자, 집을 공급해주는 다주택자가 손해를 보면서 집을 공급을 해주겠냐 이 말입니다. 렌트를 해주겠냐 이 말이죠. 안 해주죠. 아무도. 전 세계에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가.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가장 먼저 지금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전세를 내주다가 나중에 보니까 세금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은행을 예금을 해서 예금이자 받는 걸로 갚는 걸로는 세금을 이제 충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월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지금 전세 거래량과 월세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세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월세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를 받아서는 이제 세금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월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월세 가격을 한번 보세요. 월세 가격 급등을 하고 있죠.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급등해서 10% 이상 급등했대요. 최근 몇 개월 동안. 1년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월세 난민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세입자로서의 월세 난민은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종부세 때문이다. 치즈값이 올랐기 때문에 피자 가격이 당연히 오르듯이 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 가격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집주인들이, 집을 공급하는 집주인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집값 하락 안정 약속을 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 자꾸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부담을 안 주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더 강한 불로소득과 초과이익 환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즈값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치즈값 한마디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자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겠죠. 이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된다. 똑같은 이치다, 경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장은 월세가 더 가속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서민의 주거 안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를 더 강화하겠다. 이 얘기는 또 뭐죠? 공급을 아예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시장에서 아파트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얘기죠. 자, 소득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 이익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누가 지금 아파트 공급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향후 10년간 일어나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시스템이 완전히 몰락하고 붕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